아프리카 Tanzanian 탄자니아 President 대통령의 John 폭탄 발언이 Magufuli has 전 died 세계를 from 큰 a 충격에 heart 빠뜨렸습니다. condition. 지금 당장 중국이 설치해 놓은 모든 시설을 파괴하시오. 한때 맑은 물이 흘렀던 아름다운 호수는 지금 갈색 죽음에 뒤덮인 독의 늪이 되어버렸습니다. 8년간 세계 최고라 불리는 수질 전문가 수십 명이 투입됐지만 모두 실패. 500만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도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보고서도 이 오염의 원인조차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드디어 한국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건 고작 캐리어 몇 개. 팀장이라는 사람은 74세의 노인이었고 장비라곤 딸랑 그의 손에 들린 종이 필터 몇 장뿐이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분노했고 주민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단 3일 만의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22일 탄자니아 도도마 지역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키즈웨라 호수가 통째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한때 맑고 푸르렀던 물이 갈색 진흙탕으로 변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클라라벨 유니세프 긴급 대응팀 팀장이자 7년간 아프리카 현장에서 근무해온 수질위생공학 박사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마을 이장 하산 음안바 씨가 저를 안내했는데 그의 첫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벨 박사님, 이 물은 우리 생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이들 목숨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산 씨의 다음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마을 아이들 30%가 수인성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만 12명의 아이가 이 물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물 오염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였죠. 10년 전 중국 업체가 설치한 대형 정수시설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거든요. WHO 보고서로는 도도마 지역 수질이 작년 한 해에만 400%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상한 건 이겁니다. 하산 씨가 호수 가장자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정수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한 후부터 물이 더 나빠졌어요. 처음엔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마치 썩은 달걀 같은 냄새가. 제가 직접 정수시설을 조사해봤는데 정말 기괴했습니다. 필터 시스템이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을 역류시키고 있었거든요. 7년간 수많은 수질 오염을 봤지만 이런 역설적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이 오염의 확산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깨끗했던 우물이 단 2주 만에 완전히 오염되는 겁니다. 보통 지하수 오염은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었죠. 탄자니아 보건부 차관 드니스 키다바 씨와의 면담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벨 박사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포기 상태입니다. 차관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전문가가 몇 명인지 아세요? 차관이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덴마크 수자원 연구소에서 6명,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8명, 프랑스 베올리아에서 9명까지. 총 23명이 넘는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오염원 미상, 추가 연구 필요, 현재 기술로는 정화 불가. 이런 결론들 뿐이었죠. 차관이 저에게 보여준 보고서 더미는 정말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보고서들 속에 해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자료, 그래프, 도표들이 가득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죠. 해결책 없음. 박사님,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차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리는 이 지역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차관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팀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물론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복잡한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연구소들도 모두 실패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차관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코이카라는 기관에서 온다고 하는데 팀장이 74세 은퇴 기술자라고 합니다. 은퇴 기술자라니. 첨단 장비와 박사 학위로 무장한 유럽 전문가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은퇴 기술자가 해결한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쓸까? 혹시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을까? 7년 경력의 자존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한국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장비를 가져올까?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했죠. 그런데 출국장에서 나온 그들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한국팀이 도착한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출국장 문이 열리면서 나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최신 정수 장비를 든 젊은 엔지니어들, 분석기기로 가득한 컨테이너, 그리고 화려한 연구진 명단.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파란 작업복을 입은 4명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캐리어 몇 개만 딸랑 끌고 말입니다. 거대한 정수 장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팀장이라는 사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74세로 보이는 할아버지였거든요. 키는 170cm 정도,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영락없는 시골 어르신의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벨 박사님. 이상철 씨의 영어는 정말 어설펐습니다. 저는 이상철입니다. 서울수도공사에서 40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순간 멘탈이 나갔습니다. 수도공사라고요?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공무원 출신이 해결한다는 건가요?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수현이라는 K워터 연구원, 박지영이라는 환경부 직원, 그리고 최민호라는 통역사. 모두 소박한 차림에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가장 당황스러운 건 장비였습니다. 이상철 씨가 가져온 건 종이 필터 몇 장, 플라스틱 통 몇 개, 그리고 간단한 pH 측정기뿐이었거든요. 김수현 연구원도 기본적인 수질 검사 키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역삼 투합 시설은요? 자외선 살균기는요? 고도 정수 처리 장비는요? 이상철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것들 말씀이시군요. 저희는 그런 건 안 가져왔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됩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덴마크 수자원 연구소는 300만 달러짜리 장비를 가져왔죠.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는 트럭 4대 분량의 기계를 들고 왔고요. 프랑스 베올리아 팀은 이동식 정수 플랜트까지 설치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은 종이 필터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하산 씨는 제 귀에 속삭였죠. 박사님, 저 사람들 진짜 전문가 맞나요? 할아버지 한 명이 팀장이라니. 다른 주민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또 시간 낭비네. 이번엔 아예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는군.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멋진 기계라도 가져왔는데. 마을 부의장 라히마 음샹가 씨는 아예 대놓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8년간 기다린 게 이거예요? 할아버지 한 명하고 종이 필터로 우리 물을 정화한다고요?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도 냉소적인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상철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호수로 향하면서 말했죠. 우선 물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물을 만난다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네, 물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죠.
이상철 씨의 말에 주민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닌가? 라는 표정이었거든요. 호수에 도착하자마자 이상철 씨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염된 물가에 쪼그려 앉더니 손가락을 물에 담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물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상철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는 뭔가 다릅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40년간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지만 이런 냄새는 처음입니다. 이상철 씨는 계속 물을 관찰하면서 말했습니다. 보통 오염된 물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건 좀 달콤해요. 저는 완전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냄새로 오염을 진단한다고요? 7년간 최첨단 장비로 분석해온 제가 바보 같았죠. 하지만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철 씨가 종이 필터를 물에 담가보더니 색깔 변화를 자세히 관찰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물에 손을 대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병원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상철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탈난 적 없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물의 색깔도 이상합니다. 보통 오염된 물은 검은색이나 녹색인데 이건 갈색이에요. 주민들은 이제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박사님, 저희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하나둘 주민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부의장도 혀를 차면서 말했죠. 역시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 씨는 계속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간단한 pH 측정기로 물을 검사하더니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가 적는 건 복잡한 화학식이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호수 동쪽 pH 3.2, 오후 1시 호수 서쪽 갈색 침전물, 저녁 5시 호수 북쪽 비린내. 마치 일기 같은 기록이었죠. 김수연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실 건가요? 이상철 씨는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물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첫날부터 이 정도면 앞으로 몇 주는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가 갑자기 제 방을 찾아왔거든요. 벨 박사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오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아세요? 2016년부터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2016년부터일까요? 이상철 씨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이건 훨씬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이상철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훨씬 오래된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호수로 향했습니다. 호수에 도착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상철 씨가 이미 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혼자서 호수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는 호수 주변에 작은 깃발을 꽂고 있었어요. 지점 1, 지점 2, 지점 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벌써 나오셨네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이상철 씨가 돌아봤습니다. 아, 벨 박사님. 일찍 나오셨군요. 저 깃발은 뭔가요? 아, 이거요? 이상철 씨가 손에 든 깃발을 보여줬습니다. 물의 상태를 구분해서 관찰하려고 합니다. 각 지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물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니.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 혹시 이 호수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글쎄요, 딱히. 이상철 씨가 저를 호수 중앙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물이 유독 어둡게 보이는 지점이었는데 다른 곳보다 확실히 오염이 심해 보였죠. 이 부분이 가장 깊은 것 같습니다.
이상철 씨가 간단한 끈과 돌을 이용해 수심을 재봤습니다. 약 15m 정도 되는군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관찰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깊은 곳의 오염이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다른 곳은 갈색 침전물이 떠다니는데 여기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상철 씨가 간단한 장대로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몇 년간 쌓인 것 같은데요. 저는 즉시 수질 검사 키트를 가져와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깊은 곳의 오염 농도가 훨씬 높았고 침전 패턴도 달랐어요.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간 수많은 수질 오염을 봤지만 같은 호수에서 지점별로 이렇게 다른 오염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마을 이장 하산 씨가 호수에 나타났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어제 다들 가버렸는데. 이상철 씨가 하산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호수에서 오염이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하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기 저 깊은 부분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2016년 가을이었는데. 그럼 그 부분부터 다른 곳으로 번진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이상해요. 하산 씨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저 깊은 곳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호수 전체가 오염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상철 씨와 제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수질 오염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어요. 혹시 그때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이상철 씨가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생긴다거나 뭔가 바뀐 게 있었나요? 하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 중국 업체에서 대형 정수 시설을 설치했어요. 물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정수 시설이요? 저는 즉시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설치했나요? 저기 호수 북쪽에 있는 큰 건물이에요. 하산 씨가 멀리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확실히 처음엔 깨끗한 물이 나왔는데 얼마 안 있어 호수가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이상철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정수시설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나요? 이상철 씨가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하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물은 예전만 못해요.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정수시설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중국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역삼투압 정수 플랜트였습니다. 이상철 씨가 시설을 둘러보더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확인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시설의 배출구에서 나오는 물이 호수로 직접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출수가 원래 호수물보다 더 탁했습니다. 이거 혹시... 저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정수시설에서 걸러낸 오염물질이 농축되어서 다시 호수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요? 이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김수연 연구원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생님, 벌써 시작하셨네요. 이상철 씨가 지금까지의 발견을 김 연구원에게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 오염의 원인이 정수시설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철 씨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해봐야겠어요. 그때 다른 주민들이 하나둘 호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엔 조금 더 관심 있는 표정이었어요. 마을 부의장 라이마 씨도 왔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뭔가 하고 계시네요. 이상철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이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정말 뭔가 발견하신 건가요? 주민 중 한 명이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찾았습니다. 이상철 씨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봐야겠어요. 오후가 되자 이상철 씨는 또 다른 놀라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수시설 내부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필터를 보려고요?
제가 물어보자 이상철 씨가 답했습니다. 네, 필터가 가장 정직하거든요. 정수시설의 진짜 상태를 알려줍니다. 시설 내부를 조사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필터가 거의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막힌 물질의 정체였습니다. 이 물질.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일반적인 침전물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이상철 씨가 막힌 필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건 미세 플라스틱이 주성분 같은데요. 필터가 오히려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김수연 연구원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내일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 이상철 씨는 하루 종일의 관찰 결과를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의 노트는 여전히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가 아니라 간단한 문장들이었어요. 호수 중앙, 오래된 오염층, 정수시설, 배출수 문제, 필터 시스템, 미세 플라스틱 생성, 2016년 정수시설 가동 오염 시작. 그런데 마지막에 적힌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해결책 자연의 힘을 빌리자. 주민들도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산 씨가 말했어요.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외국인들은 기계만 들여다봤는데 이분은 직접 만지고 냄새도 맡고 마을 부의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걸 발견한 사람은 처음이네요. 저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철 씨의 방법은 원시적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하루 만에 지금까지 어느 전문가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낸 거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이상철 씨와 마주쳤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상철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내일은 뭘 하실 건가요? 이상철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죠. 다음 날 아침, 호수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상철 씨의 발견 소식이 퍼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거죠. 하지만 곧 그 관심이 격렬한 갈등으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철 씨는 김수연 연구원과 함께 어제 채취한 샘플 분석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주민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8년간 기다려온 답을 드디어 들을 수 있을까요? 이상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오염의 원인은 정수시설에서 나오는 농축 폐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폐수가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을 농축시켜서 호수로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축 폐수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 과정에서 걸러낸 모든 오염물질이 농축되어서 다시 호수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깨끗한 물 1리터를 만들기 위해 더러운 물 5리터를 만들어낸 거죠. 그 순간 호수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정수시설 때문에 우리 호수가 망한 건가요? 정확히는 잘못 설계된 배출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상철 씨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강으로 배출하지만 여기서는 호수로 배출한 거죠. 마을 부의장 라이마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중국과 NGO가 우리를 속인 건가요? 깨끗한 물을 준다고 해서 모든 주민들이 환영했는데 다른 주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나? 유럽 NGO가 추천한 중국 업체를 믿고 따라한 게 잘못이었어. 8년간 고생한 게 다 그들 때문이네.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관리 3명이 갑자기 호수에 나타난 거예요. 탄자니아 보건부 차관 드니스 키다바 시와 지역 수자원 담당관, 그리고 환경부 직원이었습니다. 이상철 박사님의 발견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과네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마을 이장이 차관을 향해 소리쳤어요. 훌륭한 성과라고요?
당신들이 허가해준 중국 정수시설 때문에 우리가 8년간 고생한 걸 이제 알았다는 소리예요? 차관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수연 연구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16년 설치된 중국 정수시설의 배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축 폐수가 그대로 호수로 흘러들어간 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있을 리가 없다고요?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8년간 우리가 겪은 고통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주민 몇 명이 차관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상철 씨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과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해결책이요? 하산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상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수도 시설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요. 주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농축 오염은 고가의 외국 장비 없이도 충분히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철 씨가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활성탄과 모래 필터로도 충분해요. 지역 수자원 담당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활성탄이요? 그건 너무 원시적인 방법 아닌가요? 원시적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상철 씨가 답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복합 오염에는 자연 정화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부 정책은 그렇게 간단히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과 중국의 최신 정수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요. 주민들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럽이에요? 또 중국이고요? 유럽과 중국 때문에 망했는데 또 거기 거 쓰자고요? 이상철 씨가 차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시범적으로라도 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효과가 없으면 그때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차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미 유럽 시스템에 투입한 돈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에 예산을 쓸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주민들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고요? 우리 건강은 문제가 아니고요? 8년간 오염된 물 마시면서 기다린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마을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정부 실험용 쥐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정부 말은 믿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지만 정부는 믿을 수 없어. 우리끼리라도 이상철 선생님 방법을 시도해보자. 차관이 당황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잠깐만요. 무허가로 시설을 건설하면 법적 문제가.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날 오후 호텔에서 이상철 씨와 차관이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차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민들을 이렇게 만든 건 저희 정부의 책임이에요. 이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유럽 시스템을 원하는 주민은 그걸 쓰고 제 방법을 원하는 주민은 그걸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차관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예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상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방법은 돈이 거의 안 들어요. 현지 재료에 약간의 인력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상철 씨의 진짜 목적이 뭔지 말이죠. 그는 단순히 물을 정화하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이미 정부를 불신하는데 차관이 걱정했습니다. 그건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철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직접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이상철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현지 재료로 해결이 될까요? 이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화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호수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상철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의 분노가 오히려 행동력으로 바뀐 거죠. 하산 씨가 이상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부 허락 없이라도 선생님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상철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 작은 구역부터 시작해봅시다. 성공하면 점점 넓혀가는 거죠. 그는 호수의 한 모퉁이, 약 100평 정도의 구역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정수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물이 깨끗해진다면 다른 구역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작업은 오염원 차단이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주민들과 함께 정수시설의 배출구를 막기 시작했어요. 농축 폐수가 더 이상 호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철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선 오염원부터 막는 거예요. 주민들이 삽과 자갈을 들고 배출구 주변에 임시 차단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자연 정화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래, 자갈, 야자 껍질, 그리고 활성탄을 만들 수 있는 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비싼 장비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8년간 첨단 장비만 봤는데 갑자기 모래와 자갈이라니. 하지만 이상철 씨의 다음 작업이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호수 가장자리에 층층이 필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건가요? 주민 중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단계별 역과 시스템입니다. 이상철 씨가 설명했습니다. 물이 천천히 여러 단계를 거쳐 정화되는 거예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김수연 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이네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상철 씨의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호수에서 자라는 수생식물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식물들은 뭔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지에서 자라는 천연 정화 식물들입니다. 이상철 씨가 답했습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분해해 줄 거예요. 주민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했던 게 정화제가 될 줄이야.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범구역의 물색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산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어요. 물이 예전보다 맑아졌어요. 다른 주민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상철 씨가 간단한 수질 검사 키트로 물을 검사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수연 연구원도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다니.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의 주민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현지 재료로 정화가 되나요? 우리 마을에도 가르쳐 주세요. 이상철 씨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해요. 2주째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범구역의 물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진 거예요. 8년 만에 처음 보는 맑은 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물을 다시 마실 수 있을 줄이야. 마을 부의장 라이마 씨도 감격했습니다. 이상철 선생님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상철 씨는 겸손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겁니다. 저는 그냥 방법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3주째 시범구역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호수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한 거예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새벽부터 나와서 필터를 만들고 식물을 심고 차단막을 보강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을 오랜만에 봅니다. 지역 수자원 담당관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탄자니아 보건부 차관 드니스 키다바 씨가 다시 호수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여러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였어요.
이 박사님,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네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방법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산 씨가 말했어요. 지원은 고맙지만 우리는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상철 씨가 중재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받고 주민들의 자립성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는 차관에게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활성탄과 기본 재료만 지원해 주세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직접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자부심도 살리고 정부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겠네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주째, 결과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시범구역의 물이 WHO 음용수 기준을 통과한 거예요. 완전히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마시는 깨끗한 물이에요. 정말 살았어요. 김수현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 농도가 WHO 기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완전 정화 수준이에요. 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7년 경력의 수질 전문가로서 이런 빠른 정화는 처음 봤거든요. 그날 저녁 주민들이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맞는 희망의 날이었어요. 이상철 씨에게 모든 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이상철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호수를 지켜나가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상철 씨가 가져온 건 단순한 정화 기술이 아니었어요. 주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되돌려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날은 탄자니아 우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새벽 6시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에 잠이 깼습니다. 하산 씨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벨 박사님, 큰일 났어요. 호수로 빨리 와주세요. 서둘러 호수로 향했는데 도착해보니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호수가 범람했어요. 이상철 씨가 만든 필터 시스템은 완전히 떠내려갔고 차단막들은 무너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물의 상태였어요. 며칠 전까지 맑았던 물이 다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럴 수가. 김수현 연구원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폭우로 상류의 오염물질이 모두 떠내려온 것 같아요. 주민들의 얼굴에는 다시 절망이 서렸습니다. 하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나 봐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피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상철 씨의 방법을 따라했던 지역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시 망가졌어요. 마을 부의장 라이마 씨가 보고했습니다. 주민들이 완전히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설상가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차관 드니스 키다바 씨와 함께 온 건 감사관들이었어요. 이 박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시범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이상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부족했다고요? 감사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고 예산은 낭비됐고 시간만 허비했는데요. 그 순간 언론까지 나타났습니다. 탄자니아 국영방송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호수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수질 전문가가 도입한 물 정화법이 폭우로 인해 완전히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8년간 고통받던 주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이 방법이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가장 충격적인 건 하산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이상철 씨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감사했지만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이상철 씨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보였어요. 하산 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상철 씨가 간청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도 결국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아요. 처음엔 희망을 주더니 결국엔 실망만 안겨주네요. 그 말에 이상철 씨가 크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간 수도공사에서 일하며 쌓은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부 감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이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낭비했고 주민들에게 거짓 희망을 줬어요. 거짓 희망이라니요. 김수연 연구원이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었잖아요. 4주간 잠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감사관이 반박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한국 수질 기술, 탄자니아에서 참패. 8년 묵은 물 오염, 여전히 해결책 없어. 주민들 재차 절망에 빠져.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이상철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40년간 수도공사에서 일하며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벨 박사님,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봅니다. 이상철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경험만 믿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이 선생님. 저는 위로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우기만 지나면.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저를 믿지 않아요. 이상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산 씨 말이 맞아요. 저도 결국 거짓 희망만 준 외국인일 뿐이에요. 그 순간 이상철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코이카 본부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철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벌써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본부에서는 이미 실패작으로 판단했어요. 이상철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다음 날 아침, 이상철 씨는 호수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주민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하산 씨만 나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포기했어요. 이상철 씨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하산 씨, 혹시 우기가 끝나면 다시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하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은 받고 싶지 않아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상철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은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이상철 씨의 휴대폰으로 하산 씨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선생님, 저 혼자라도 계속 해보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상철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벨 박사님, 혹시 비행기를 하루 미룰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상철 씨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하산 씨가 믿어준다면 저도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호수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호수에 도착했을 때 하산 씨 혼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모두 포기했지만 그만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다시 오셨네요. 하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전 선생님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이상철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산 씨가 믿어주시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폭우로 무너진 시설을 다시 복구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어요. 더구나 정부 지원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산 씨가 막막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저 혼자로는 도저히. 그때 이상철 씨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산 씨, 우기를 이용해 봅시다. 우기를 이용한다고요? 네, 우기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 봅시다. 이상철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장마를 이용해서 물을 정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상철 씨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고정 필터를 없애고 대신 자연의 물 순환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폭우는 오염물질을 씻어내기도 하지만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이상철 씨가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희석된 물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기 동안 빗물을 모아뒀다가 자연 침전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거죠. 하산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빗물을 모을 시설이 없는데요. 시설이 필요 없어요. 이상철 씨가 웃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지형을 활용하는 거예요. 정말로 호수 주변에는 폭우로 생긴 크고 작은 웅덩이들이 있었어요. 이상철 씨는 이 웅덩이들을 연결해서 자연 정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상철 씨와 하산 씨는 둘이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웅덩이들을 연결하는 수로를 파고 자갈과 모래로 자연 필터를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주민 몇 명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도와줄게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 같은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빗물이 여러 웅덩이를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순환 시스템이었어요. 폭우가 오면 희석과 침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맑은 날에는 수생식물들이 남은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씨는 또 다른 비밀 무기를 꺼냈습니다. 현지에서 자라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정화법이었어요. 이건 우리 한국 조상님들이 쓰던 방법이에요. 이상철 씨가 설명했습니다. 썩은 나뭇잎과 현지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연 정화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산 씨가 그 혼합물을 봤습니다. 정말 독특한 냄새네요. 냄새는 좀 이상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이상철 씨가 웃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 구역의 물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염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김수현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요. 폭우가 와도 오염이 되레 줄어들고 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주민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번에는 폭우가 와도 괜찮을까요? 이상철 씨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이번엔 우기가 우리 편이에요. 3주째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범구역에 물이 우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WHO 기준을 통과한 거예요. 8년간 우기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네요. 우기에도 깨끗한 물이 나오다니. 더 놀라운 건 지속성이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폭우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하산 씨가 매일 검사해봤는데 날이 갈수록 물이 더 맑아졌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죠? 하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호수가 되살아났어요. 소식이 전국에 퍼지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보건부 장관이 직접 왔어요. 이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장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이상철 씨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우기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어요.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어요. 하지만 이상철 씨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장관님, 정부 지원보다는 주민들끼리 서로 가르치게 해주세요. 하산 씨 같은 분들이 다른 주민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주민이 주민을 교육한다고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상철 씨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고생을 한 사람들끼리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산 씨가 중심이 된 주민 교육 네트워크가 탄자니아 전역으로 퍼진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다른 지역을 찾아가서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탄자니아 전체 수질이 WHO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이 80%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아니, 오히려 일부 지역은 선진국 수준보다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상철 씨의 자연 정화 시스템과 주민 주도 관리 덕분이었죠. 유니세프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탄자니아 모델이라고 불리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평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수질 기술, 아프리카에서 기적 창조. 8년 묵은 물 오염, 드디어 완전 정복. 주민 중심 기술 전수의 새로운 모델.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하산 씨가 이상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건 정화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되돌려 주신 거예요. 이상철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께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을 말이에요. 이상철 씨가 탄자니아를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변화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유니세프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시 탄자니아를 찾았습니다. 도도마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오염되었던 호수가 완전히 변해 있었거든요. 푸른 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이 그 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산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벨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 호수 좀 보세요. 어떤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의 마을은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어요. 호수가 깨끗해지면서 관광객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질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어보자 하산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WHO 기준보다 50% 더 좋아요. 1년 전보다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산 씨는 이제 단순한 주민이 아니었어요. 탄자니아 수질관리협회의 회장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지역 주민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하산 씨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300명 이상의 주민들을 교육했어요. 그의 사무실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호수 근처에 작은 연수원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상철 씨의 사진과 함께 탄자니아 수질재생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주 다른 나라 주민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요. 하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어요. 교육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자신감과 지속성까지 기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하산 씨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다른 지역들도 둘러봤는데 모두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마을 부의장 라히마 씨의 지역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우기가 두렵지 않아요. 라히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기가 오면 더 깨끗한 물을 기대하죠. 정부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보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이 박사님 덕분에 우리 수질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외국 기술을 맹목적으로 도입하지 않아요. 현지 주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실제로 탄자니아 정부는 주민 중심 수질 관리 정책을 새로 만들었어요. 외국 기술을 도입할 때도 반드시 현지 주민들과 함께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교육받은 주민들의 변화였어요. 제가 만난 주민들은 모두 자신감이 넘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인 아미나 씨가 말했어요. 예전엔 정부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상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정화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었어요. 경제적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탄자니아의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85% 감소했어요. 주민들의 의료비 지출도 평균 60% 줄어들었습니다. 하산 씨는 이제 깨끗한 물 덕분에 작은 사업까지 시작했어요. 1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그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것이었어요. 주민들이 스스로를 이상철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주민들도 도울 수 있어요. 하산 씨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케냐하고 우간다에서 주민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정말로 탄자니아 모델은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케냐, 우간다, 르완다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유니세프 본부에서도 이 사례를 높이 평가했어요. 주민 주도형 수질 관리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전 세계 60개국에 배포됐어요. 1년 후, 저는 이상철 씨를 한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은퇴 생활로 돌아가 있었어요. 이 선생님, 탄자니아에서의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이상철 씨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경험하면서 배운 걸 알려준 것뿐이에요. 진짜 대단한 건 하산 씨 같은 주민들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상철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질 관리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더 중요하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상철 씨가 탄자니아에 가져간 건 단순한 정화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끈기와 정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탄자니아의 수질 관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염된 호수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철 씨가 떠난 후에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진짜 의미에서 자립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은 기술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상철 씨와 탄자니아 주민들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정신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지구 반대편 탄자니아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한 명의 은퇴한 수도공사 기술자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도 거대한 예산도 없이 오직 정성과 끈기만으로 8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상철 씨가 탄자니아에 전해준 건 단순한 정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과 사람을 믿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탄자니아의 호수들은 한국의 정성 위에서 맑은 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두 나라 사람들의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